반갑습니다. 보험독도 구세라 참 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11월 첫째 네. 날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비도 오고, 네. 좀 더 추워질 것 같습니다, 이제. 맞아요. 건강 관리 잘하십시오. 네, 건강하게. 네. 저번 시간은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고, 이번 시간에는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상 박사님 주변에 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의무 보험이기 때문에 많이들 준비들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더불어 운전자 보험도 꼭 굳이 같이 가입을 해야 되냐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자동차 보험은 그 상대방을 위해서 좀 하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운전자 보험을 나를 위해서 조금 준비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교통사고 나게 되면 합의를 하게 되는데,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사합의와 형사합의가 있습니다. 민사합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해결되고요. 이제 형사합의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 네. 어떤 사고일 때 형사합의를 네. 하는 것인가요? 형사합의는 사망사고, 네. 그다음에 12대 중과실 중에 무면허 운전, 그다음에 음주운전, 제외한 10대 중과실, 그다음에 중상에 대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중상의 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 한번 나눠 주시겠습니까? 자, 중상해는 그 일반 교통사고 중에서 이 상해로 통해서 불구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 말하고요. 이 중상해일 때는 좀 주의할 점이 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주의할 사항이 무엇입니까? 약관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부상급수, 교통사고 나왔을 때는 우리가 부상급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상급수 1급에서 3급까지는 합의를 할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만 4급에서 7급은 공소 제기가 돼야만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가지고 네. 이걸 꼭 체크해서 네. 나중에 보상받는데 그렇죠. 지장이 없어야 네.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참 박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 중상인은 그 급수가 진단 급수가 1급부터 3급까지 네. 나오지 않는다면 네. 공소 제기 후 네.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저희 같은 보험 설계사 분들은 조금 주의할 부분이 중상해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보험금이 나온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급수를 물어봐야 합니다. 1급에서 3급이냐, 4급 이후냐, 4급에 7급이냐, 그러면은 판단을 하셔야 하는 거죠. 1급과 3급은 합의하셔도 된다. 네, 4급에 7급은 공소 제기 후에 합의를 하셔야 한다. 이게 그 중요한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네. 거 꼭 알아야 그렇죠. 되고 체크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정말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 우리 그 운전자 보험 담보 중에 네.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 운전자 보험은 되게 상해 보험입니다. 그래서 담보가 필수 담보 위에 여러 가지 담보, 상해 관련된 담보를 다 가입 가능하거든요. 네네. 근데 필수 3대 담보가 있는데 벌금,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 비용, 그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벌금에는 대물과 대인이 있는데요. 아마 2, 3년 전에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물은 없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한번 증권을 보시고 내가 대인만 있다. 그러면은 아마 가입한 지가 한 3년 이상 지나신 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보면 요즘에 대물 없는 네. 분들 많으니까 네. 꼭 체크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 올해 3월 25일자로 민식이법이 새롭게 도입이 되면서 시행이 되었잖아요. 네. 그러면 운전자 보험에서도 지금 말씀해주신 필수 담보 세 가지 부분에서도 꼭 체크해야 되고 네. 변화됐던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권절 사고는 이미 12대 중과실 때 포함되어 있어서 형사 합의에 할 그 대상입니다. 네네. 근데 이것을 더 가중 처벌을 할 수 있게 법이 바뀐 거거든요. 네네. 어떤 내용이냐면은 네.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그리고 부상을 입힌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많이 강화된 것 같은데, 네. 스쿨 존이기 때문에 그 만 13세 어린이를 네.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상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나는 아니겠지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 경우로 네. 나갔던 사례가 발생이 되었죠. 그렇죠. 얼마 네. 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이 보호구역이 저도 주행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렇죠. 꼭 그럴 때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운전하다 보면 그거 못 보고 지났을 때가 너무 그렇죠. 많거든요. 서로 주의해야 되지만. 하긴 근데 기존에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네. 어떻게 그럼 이런 스쿨존이라든지 변화됐던 부분들을 챙겨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변화는 예전에 이제 벌금 같은 경우가 이제 2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스콜존에 대해서는 더 1,000만 원 더 추가할 수 있는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지금 걸로 가입하는 것보다는 기존 것의 보장 분석을 통해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 기존의 담보 중에도 괜찮은 담보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쉽게 말하면 증권이라든지 네. 이거를 본인들은 이제 고객님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러면 관리해주신 설계사가 있다든지 담당자가 있으시면은 그분들을 통해서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빠진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가지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참 박사님, 네. 우리가 운전자 보험에서 지금 필수 담보, 네. 벌금,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네.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네. 이거는 실손 비리 보상으로 네. 필수 조건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네. 의무 보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외적으로 또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담보가 있죠. 네, 그건 바로 자동차 부상 치료비입니다. 네네.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통사고 나게 되면은 부상 급수가 나오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험회사마다 약간씩 그 한도가 있어서요. 업계 한도는 지금 14급 경우에 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내가 기존에 가입된 것이 이게 한도가 조금 안 돼 있다면은 조금 보고 조정할 필요는 있고요. 최근에 구세로 팀장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 부상 치료비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좀 있죠? 네.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유독 이제 겨울쯤 다가오고 특히 뭐 여름에는 이제 여행 같은 거 많이 가시고 하니까 회사도 가시고 하시다 보니 보상 청구가 되게 많이 들어와요. 저희들이 이제 이 업을 한 지가 한 10년이 넘다 보니까 보상 이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최근에 교통사고를 하면 상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 잘못이 아닌 우연한 사고로 인해 가지고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제가 요즘 자동차 부상 치료비에 대해서 많은 청구를 해드리고 있어요. 당연히 안 다치고 안 아프시면 다행이겠지만은 혹여라도 그런 상황이 됐었을 때 저한테 이제 가입했던 부분들에서 보상이 나오고 굉장히 좀 보람을 느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이제 가장 그나마 좀 짧은 기간 안에 큰 금액을 지급해드렸던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한 6월, 7월 달 정도에 자동차 보험 이분은 없으셨어요. 아니, 운전자 보험 이분은 없으셨어요. 근데 제가 아시는 분의 배우자 사모님 운전자 보험이 없으셔가지고 그분한테 제가 작년 그때 현대해상이라고 해야 되죠. 현대해상에서 굉장히 한시적으로 파격적인 상품이 나왔어요. 아마 그렇죠. 이 영상 보신 분들 어떤 분이 감이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